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10번째 시간 시작할 건데요. 오늘도 우리는 네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의미의 부자 부수인데요. 부자 부수의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아버지라는 의미의 부자, 그리고 같은 부자입니다마는 가마라는 의미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이제 아버지라는 의미의 부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양쪽에 8팔자를 그려주고 역시 이제 사선으로 교차해서 그어주면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친 하면 아버지를 상대적으로 약간 높임말입니다. 아주 높임말은 아니지만 이제 높임말에 들어갈 수 있죠. 부모님 하면 이게 아버지란 뜻이고 모가 어머님이란 뜻으로 부모 즉 아버지 어머니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친부라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인 아버지를 뜻합니다. 신부는 개톨릭에서 최고의 성직을 얘기합니다. 학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자녀를 보낸 보호자를 뜻합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부라고 하면 할아버지, 외조부라고 하면 외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조부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외조부는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부는 스승을 얘기합니다. 스승은 아버지와 같다 라고 해서 사부라는 말을 썼는데요. 현대 선생님들은 사부가 되기를 사실 이제 포기한 거죠. 교육 노동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사부라고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죠. 양부모라고 하는 것은 요 친부하고 양부가 사실은 이제 대립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친부는 생리학적으로 친부 또는 친모 할 때 친부모가 되는 거고, 양부모는 법적인 부모, 법적으로 입양을 통해서 부모가 된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오히려라는 의미의 상자인데요. 이 오히려라는 의미의 상자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오히려라는 말이, 이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보다 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자가 이 오히려 상자가 들어가면 좀 품위가 높다든지 그런 조금 상대적으로 높임을 뜻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삐쳐 올리는 거 신경 써 주시고요. 고상하다 라고 하면 품위가 있고 우아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상하다 하면 나이에 비해서 하는 일이 칭찬할 만하다. 숭상하다 라고 하면 높이 받들어 대우하다. 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궁녀 중에서
특정 분야의 총책임 궁녀를 뜻합니다. 이제 궁녀가 그 관할하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그 파트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서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죠,을 뜻하는 거고, 상무라고 하는 것은 무를 숭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통상 무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좀 똑바르죠. 문관들이 아첨하고 곡학아세하고 이런 기휘주의적이고 이런 데 조금 강한 것과 반대로 무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직한 편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무 정신은 한국 그 전통 사이에서 대단히 중시하던 사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따서 이제 상무대라는 것이 있죠. 요 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군단급 이상에 붙이는 이름인데, 이제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특정 그 군사적 어떤 기지 역할을 하는 데를 대라고 일단 붙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무대는 육군 보병학교를 얘기합니다. 육군 보병학교에서는 보병병과의 초급장교와 중급장교의 훈련을 시키죠. OAC와 OBC 훈련을 시키는 구조고, 고급 보병은 육군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장관급 되면 이제 보병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죠. 병과가 없어지니까 장관급 그 장교는 국방대학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상조라고 하는 것은 때가 이르다 라는 뜻입니다. 시기상조 하면 이게 외교 용어죠. 어느 나라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기 전에 찬성 또는 반대를 표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죠. 경상도 하면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하는 지역의 행정명이죠. 상주는 경상북도에 있는 시의 이름입니다. 이 경상도의 이 상이 바로 이 상주를 뜻하는 거죠. 이 앞에 경은 경주를 뜻하는 경이 되겠죠. 마지막 한자, 오늘의 마지막 한자는 우자가 되겠는데요. 만나다 라는 의미의 우자가 되겠습니다. 우자는 만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다 라는 의미의 우, 만나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마주치다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조우하다 라고 하면 만났는데 기대하거나 예정을 하고 만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나는 걸 조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GOP 이 안쪽을 GP라고 그러죠. GP에서 이제 원래 이제 군사협정에 의해서 군인은 GP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군 경찰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GP에서 북한에서도 GP에 군 경찰 신분으로 들어오고,
남한에서도 군 경찰 신분으로 지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서로 탐색전을 하다가 생각지 않게 맞닥뜨리는 수가 있죠. 그럴 때 조우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는 케이스, 사례,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직이나 직책에 걸맞는 처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처우는 상대방의 요구 또는 상대방에 대한 위치에 걸맞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우라고 하는 것이 주로 신분에 걸맞게 대접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처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물리적으로 편의성을 동반하는 그러한 것을 처우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예를 들자면은 대우는 뭐 과장으로 임명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데 반해서 처우는 급여를 다른 회사보다 좀 높게 지급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우는 대우를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사대우는 직위 또는 직책의 일종입니다. 직원으로서는 일단 졸업을 시키고 그렇다고 임원으로 취임시키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 이럴 때에 이사대우라는 입장으로 이제 실제는 이제 임원급이죠. 으로 재직하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천재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 천재가 1000번의 어떤 일, 이게 제 실제자를 쓰는 거니까 어떤 일이란 뜻이죠. 그런 때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희귀한 찬스를 얘기합니다. 불우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 또는 뜻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형편이 어려울 때 불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랜덤하게, 즉 무작위로 어떤 그 표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가능한 케이스의 전체 숫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한 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금의 수는 6가지죠. 그 경우의 수가 6이 되는 거죠. 최혜국 대우는 이게 외교 용어죠.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전제로 해서 외교 관계를 진행하는 것을 최혜국 대우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의 현대 한국어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